안녕하세요. 32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인데 이건 2017년 1월 20일부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3가지가 통폐합되어서 지난해에 5문제 출제됐습니다. 옛날에 공법에 있을 때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2문제 출제되었고요. 외국인 토지법 1문제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이게 공부 오래 하신 분도 어려운 파트입니다. 작년에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325페이지 목적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2번에도 정리는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읽어보고 용어 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프린터 1번에도 있죠. 1번에 2번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이 법상 부동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임대인, 임차인도 거래 당사자겠죠. 근데 여기서는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은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외국인 등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고요. 기억에 디귿의 구성원의 2분의 1, 리얼 임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전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마지막 56번에 보면 2분의 1 몇 번에 있습니까?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56번에 56번에 2분의 1이 7번에 있죠? 7번 용어의 정의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328페이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 신고 대상인데요. 자, 먼저 1번의 신고 의무자를 한번 볼까요? 1번의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신고 의무자는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직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거래가 있습니다. 직거래인 경우에는 원칙은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입니다. 공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입니다. 좀 전에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거래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는 단독 신고입니다. 단독 신고. 단독으로 신고하는데 단독으로 신고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방이 또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전자문서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경우, 그 다음에 중개거래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중개라면 개업 공개사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공동중개인 경우에는 모든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현업에서는 지금 현업에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현업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공동중개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2명이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도 적고 확인 설명도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는 게 관행입니다. 법에는 없지만. 그럼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제출했습니다. 전자문서로. 그런데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에 전자서명을 안 해가지고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매도 측 개업공개사는 나는 다 했는데 억울하다. 매수 측에서 하는데 왜 나한테 과태료 부과하냐 이렇게 했는데 공동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다 해야 신고서가 수리가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고한다?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다. 무조건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데요. 신고 대상 방가루 2번 328페이지 방가루 2번에 보면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옛날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이란 아까 토지 건축물을 말했죠. 매매 계약만 신고하고 임대차 교환 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작년에 1월 20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즉 그 박스 안에 있는 7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 7개 법률에 의해서 최초 공급계약, 다시 말해서 아파트 처음 분양받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7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건축법이죠. 건축법. 따라서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경우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이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호, 30세대,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고 이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인데 기억해 보니까 제2항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29페이지 니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금 48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대폭 개정됐죠, 작년에.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게 74조일 거예요. 74조인지 이걸 보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리처분계획 요거 치보면은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몇 조인지 나올 거예요. 아마 74조일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시행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할 때,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기한이냐 기간이냐, 우리 법에서는 기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다른데
어쨌든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이게 곧 아마 이번 시험 보기 전에 30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30일. TV에 나왔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60일이고 시험 보기 전에 바뀌면 바뀐 걸로 시험에 나와요. 예, 어쨌든 원래 이게 30일이었어요. 30일이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30일이었는데 김경수 의원이 옛날에 민주당 안산의 의원이 그 개업공개사들의 편법을 왜 60일로 바뀌었냐면 원래 취지는 의도가 예를 들면 토지거래 노무현 정부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국 토의 25%였어요. 그래서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돼도 60일 안에 계약을 하면 계약 날짜를 앞당겨서 50일 전에 계약한 것처럼 해버리면 허가 안 받고도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에게 편법을 허용하는 시간이 60일이었어요. 지금 현업에서는 60일까지 있다가 안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바로 하거든요. 현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지금 이제 바뀔 예정인 게 뒤에 나옵니다만은 소위 자전거래라는 게 뉴스에 많이 나와서 자전거래가 뭐냐면 공매도 비슷하게 주식에서 실제 있지도 않는 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래 사례가 돼버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8억인데 시세가 11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돈 주고 받지도 않으면서 그 가짜로. 그래 놓고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지금 해제 신고 하회한다가 아니라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해제 신고도 하회한다로 바꿀 예정이에요. 이제 그러면 무조건 해제 신고를 해버리면 그 거래 사례로 남지가 않잖아요. 실제 거래가 안 됐으면. 그런 부분이 바뀔 예정입니다. 아마 그래서 거의 뭐 야당에서도 크게 이거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요. 암기 프린트 37번을 보시면 암기 프린트 37번에 1번, 2번, 3번, 4번 37번에 37번 공인중개사법이 정리가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오면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한 번만. 한 번이라도 56번까지 다 적어보면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적을 시간이 없으면 그냥 37번 오늘 나왔던 그 파트라도 한번 전부 읽어라도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기 37번에 1번이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도 역시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60일 안에 계약일로부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고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은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1000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의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죠. 계약일로부터는 아니고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관청인데 우리 등록관청과 신고관청, 허가관청 이런 말이 있는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사무소가 원주시에 있고 토지는 횡성군에 있다면 신고관청은 횡성군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죠. 횡성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물론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돼요. 시도지사급에 해당돼요.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시군구에 해당된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도. 왜냐하면 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방문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 절차가 있는데 신고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신고 절차인데 그냥 뭐 저는 번호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 신고 방법. 뭐 신고 방법이라고 해볼까요? 절차나 방법이나 뭐 같은 말인데 신고 방법은 첫 번째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 똑같은 말이죠. 자, 전자문서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됩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항상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된다. 은행의 법용 있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방문신고의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하고 본인도 가능합니다. 본인도 가능하고 대리인도 가능하다.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업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리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대행해서 신고서 제출도 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라고 하면 여기는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본인, 대리인 할 때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증 사본 있어야 됩니다. 본인 신분증 사본. 옛날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신분증 사본이었어요. 신분증 복사해가지고 그 자필로 본인 이름을 적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자필 서명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법인인 경우에는 서명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 사본 대신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신고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방가로 3번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가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계획,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다만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한 경우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50일 메모하십시오.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러면 5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한테 제출한다는 이야기예요? 50일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그 50일 바로 위에 줄에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고를 하려는 자가 중개그러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한테 50일 이내에 제출해야 개업공개사가 받아가지고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제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개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30일로 바뀌면 이 50일도 뭐 한 20일로나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신고서 제출 의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게 뭐냐면 소위 전자계약서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이렇게 치보면 지금 현재 10,000건 정도가 전자계약서로 계약이 이루어졌대요. 우리나라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10,000건이면? 많이 안 했어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업공개사만 10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10,000건 됐다는 거는 거의 95% 이상은 전자계약서를 한 번도 안 적어봤다는 이야기에 쓴 사람만 몇 번 썼다는 이야기죠. 10만 명 중에서 거의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계약서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제가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해보긴 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직접 작성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저부터도 이게 귀찮더라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귀찮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안 왔는데 지금 국민들이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금리도 할인해주고 또 등기 비용도 MOU 체결돼가지고 할인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의뢰인들이 하자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은행 법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거는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정부 위탁을 받은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공인인증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는데 한 열흘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와서 신분증 확인하고 줘요. 아이디 그걸 할 수 있는 걸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면 열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준비는 해놓고 나중에 뭐 손님이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이거 하면은 따로 계약서 보존 5년 보존할 필요도 없고 시스템상 자동으로 보존되는 거고 확정일자도 받을 필요 없어요. 행정안전부 전산망하고 연결돼서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도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이 시스템상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앞으로 아마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종이 문서에서 전자 문서 위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거래 당사자도 신분증 가지고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남의 물건 팔아먹는 일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중개사고가 남의 부동산을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전자계약서 적으면 그런 거는 예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 되니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했는데도 그 잘못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그건 개업공개사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업무의 전자적 처리인데 전자적 처리로 할 수 없는 것, 전자적 처리, 즉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게 6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게 휴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이거는 등록증을 제출하러 가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본인 이게 자필 서명 위임장 이런 걸 제출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게 정정신청도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데 왜냐하면 정정신청은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정의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개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는데 인장 등록이나 고용인,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게 작년에 또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4번 332페이지 신고 필정은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신고 필정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양가로 5번 신고사항. 신고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신고사항을,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입자, 이 자금 조달 계획하고 실입주 여부, 이 입자는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투기과일지구에서 3억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개가 뭡니까?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같이 시작.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예, 이 9가지 신고해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실제 거래 가격 대신에 거래 예정 가격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됐고요. 자주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시험에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이게 뭘까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이 5개 중에서 중이 되겠죠. 개업공개사는 중개거래일 때, 개업공개사가 있을 때에만 인적사항이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그러면 직거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직거래해도 이거 신고하려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받으러 가면 돈 받고 인적사항 적어주면 좋겠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소송도 변호사 없이도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데 부동산 거래도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직거래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적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출제됐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시작. 자, 그 다음에 물론 이게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어요. 국가지자체가 투기 조장하고 거짓말 하지는 않는다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3번 변경신고, 그 다음에 정정신청이 있습니다. 정정신청 4번, 2번, 3번, 4번인데 저는 그냥 1번으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해제신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 정정신청. 우리 책은 변경신고가 먼저 나와있죠. 변경신고, 그 다음에 정정신청. 작년에는 해제신고를 개업공개사도 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도 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해제신고할 경우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경우에. 근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이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고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정신고도 정정신청, 정정은 신청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정정신청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이 정정신청은 변경이라는 것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고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신청서라는 법정서식이 없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거는 일방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거래 당사자 일방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바꾸는 것은 그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할 수 있다고요. 나머지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이 세 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게 자전거래라는 말이 인터넷에 쳐보면 나온다고요. 자전거래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짜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놓고 돈을 주고받지도 않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게 거래 사례로 남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할 수 있다는데 이번 시험 보기 전까지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로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X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 신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15번 암기 프린터 15번에 보면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게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같이 시작. 8가지입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예. 지분이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그 암기 프린터 15번을 보시면 되겠죠. 15번.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변경은 뭐냐면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입니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매수인이 3명이었어요. 2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신고가 가능하지만 3명이었다가 4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1명이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되는 사람을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분 변경, 그 다음에 경은 뭐냐면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다수인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변경입니다. 부동산 3개를 거래하기로 했다가 2개로 줄어드는 경우는 변경 신고가 가능한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된다. 가로 안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의하시고요.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인데 도는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도면, 가기, 가격, 가는 거래 가격, 기는 조건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33페이지 그 6번에 보니까 중도금 및 지급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는 보고 고치면 되겠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도금, 점 찍고 잔금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교재를 고치시라고요. 중도금, 점 찍고 잔금 및 지급일로 고치셔야 됩니다.
333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6번 중도금 및 지급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도금 점 찍고 잔금 및 지급일 이렇게 고치시라고요. 프린트에 있는 거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은 거 이게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변경신고 할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 해야 될 내용. 정정신청은 333 박스 안에 보면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같이 시작.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준대. 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칠판에 적었고요. 그 다음에 주, 지, 사, 지는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사는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종목 할 때 종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작년에 6월 달에 바뀌기 전에는 부동산의 종류였어요.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죠?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만 가능합니다. 5번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정정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은 정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 보면은 문제가 아마 좀 어려워도 참아야 돼요. 지금 점수 잘 나오고 무조건 쉬운 것만 내고 이러면 지금은 기분 좋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 또 고통받아요. 지금 좀 힘들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어렵고 뭐 점수가 안 나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점수 잘 나오면 시험 볼 때까지 페이스를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차라리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좀 너무 점수 안 나오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참으셔야 됩니다. 10번 문제, 오늘 10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아직 안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이죠.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할 수 있지만 거래 지분은 정정할 수 없다 했는데 정정도 가능하고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거 둘 다 가능한 게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면적, 이 3개는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이 3번이죠. 이걸 보면서 또 한번 책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이 암기 프린트 2장을 좀 제발 한 번만 적어보십시오. 많이는 아니고 한 번만이라도. 이게 한 번 적었는데 6페이지 정도 되고 5시간 정도 걸린다더라고.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만 할애하면 일주일이면 한번 다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아마 편하게 다가올 겁니다. 편하지 않아도 참을 수만 있으면 뭐 괜찮은데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면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정정 신청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정정 신청,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모두 다 신고 필정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지체 없이. 옛날에 적시였는데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6번 신고 내용 검증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한다고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336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신고관청이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장관, 검증체계에서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7번.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이 조사에 불응하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3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4번이 있는데요.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에 보고한다는 말 없어요. 그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보고받은 내용을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 보고 가능하고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4번.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며칠 이내에 보고한다는 말 없다고 했죠? 50번에 4번. 그럼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보고해야 된다면 X죠?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에 보고한다는 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337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앞에서도 말했지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4개가 있는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에 거짓 신고 요구한 자, 3번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자, 방조하는 자,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양가로 4번 거짓 신고한 경우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개정됐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 3배였습니다. 취득세 3배에서 취득가격의 100분의 5로 바뀐 게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완화됐죠. 취득세가 표준세율이 4%잖아요. 12%에서 5%로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5번에 보면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9번에 있습니다. 40번에 9번. 40번에 9번에 보니까 있죠? 40번에 9번 밑줄 좀 치세요.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40번에 9번. 밑줄 치시고 양가로 6번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56번. 56번에 거기에 2분의 1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동그라미 4번 업무정지, 동그라미 5번 500만 원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 원 과태료. 요 4개는 찾았습니까? 이 4개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분의 1은 그 밑에 5분의 1에 보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5분의 1 2개 찾았습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이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5분의 1을 주의하시고요. 7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